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이고 이렇게 또 8월을 보내주면서 제가 8월엔 어떤 기록들을 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8월은 제가 올해 하지 못했던 블랙 저널을 다시 시작한 나름 저에게는 의미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조금 더 공들여서 제 딴에는 기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록하는 시간들이 더 즐겁고 저한테는 뭔가 저를 다시 찾아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는 제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스케줄은 그때그때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적어줬고, 추가해서 적어줬고, 나름 건강 상태라든지 수면 시간 같은 것도 열심히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요즘에 기상 시간이 거의 동일해요. 아기가 일어날 때 저도 반 강제로 일어나야 돼가지고, 이 수면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원래는 미라클 모닝, 그 챌린지를 혼자 작년에 하기 시작하면서 5시에 일어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일어나고 있나, 언제 자서 얼만큼 잤을 때 컨디션이 어떻고 더 잘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습관을 잘 만들어갈 수 있었나, 그런 걸 보려고 그 수면 시간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올해는 또 상황이 바뀌었고 이번 달에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 셋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는 이렇게 따로 헬스 트래커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케줄 적는 페이지랑 건강 페이지랑 같이 합쳤어요, 하나로. 그래서 수면 기록은 안 하고 그냥 몸 상태에 대한 것만 특별히 이슈 있을 때 기록하려고 요번 한 달을 보내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비트 체커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그래도 기록에 관련된 것들은 꽤나 열심히 거의 다 성공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일 못한 거는 독서였어요. 독서는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못했고 2챕터씩 읽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진짜 몇 장밖에 못 읽고 자는 날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시 보러 가는 거, 아트 저널링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록하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내 상황에서는 욕심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에도 내가 이렇게 블랙 저널도 쓰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나 스스로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옛날에 아기 낳기 전에 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렇게 빈칸을 보면 또 목표를 내가 못 달성한 것 같고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몇 가지는 내려놓고 꼭 해야 되는 운동 그리고 기록에 관련된 것들만 열심히 하기로 하고, 뭔가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걸로, 지금 하는 것만도 충분히 나로서는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헤비트 트래커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감사 일지 페이지예요. 저는 이 페이지 쓰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작년에도 거의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를 썼을 정도로 감사 기록을 쓰면서
좀 제 자신이 변화하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이 감사 기록을 한 줄 쓰고 자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내 잠들기 전 마지막 기분이 감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런 게 좀 상쇄가 되기도 하고,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또 오늘도 감사할 일이 맞아 있었지, 이런 거 정말 감사할 일이다, 내가 그런 일에 그렇게 화내고 뭔가 집착하고 계속 나쁜 기분으로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감사한 일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조금 더 네, 그런 온화한 마음을 갖게 된달까?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이번 달에도 역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감사 일기를 쓸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를 많이 썼었어요. 뭐 우리 강아지가 있음에 감사한다, 가족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다, 이런 좀 일차원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이걸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또 같은 걸 반복해서 쓰지는 않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내 하루를 되게 디테일하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뭐랄까? 당연히 아직도 일차원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어떤 분이 내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동을 받고 감사했다.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과 작은 제스처의 힘을 느꼈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쓴다든지, 그냥 아기가 별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혼자 잡고 일어선 날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냥 되게 하루에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걸 거꾸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아기가 만약에 제때 잡고 일어서지 못하고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영상을 올리는데 당연히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내 영상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꼭 그런 반응 때문에 제가 올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뭔가 그냥 나 혼자만의 레이스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나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일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라든지, 남편이랑 함께 연휴라서 육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했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은 내가 남편이 없다든지, 아무튼 사람의 상황은 뒤집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하나하나들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 페이지를 좋아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좋은 점을 찾아낸다는 거, 그런 게 이 페이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블랙 저널이 아니더라도 일기를 쓰는 분들이라면, 뭔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감사 기록 페이지를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 이제 가계부 페이지인데요. 요번 달에 이렇게 처음으로 캘린더 형식으로 지출을 써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카드사 어플에 가서 보니까 달력으로 해서 그날 하루에 얼마 썼는지 보여주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하나 느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아주 다양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3-4종류의 가계부 형식을 도입을 해서 제가 써봤는데 사실 저는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뭐 그래도 소소한 지출을 통제를 하고 스튜핏한 소비를 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젯 내에서 한 달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쓰더라도 제가 공통적으로 가져갔던 거는 이 누적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름쯤 왔을 때 이미 거의 100만 원을 썼다 이러면은 나머지 보름은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항상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쓰던 간에 이거는 항상 도입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형식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 이 누적 금액만 내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해준다면은 내가 뭐 금전적으로 지금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매니지해서 이거를 보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 금액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막 예를 들어 갑자기 이게 진짜 하루하루 되게 작은 돈이고 다 뭐 별걸 쓰는 건 아닌데 돈이라는 게 갑자기 확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벌써 60만 원이 막 넘어 있고 이러면은 뭘 썼지? 이런 돈들이 다 이렇게 뭐 쌓여서 이렇게 큰 돈이 됐구나 하면서 그게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이 이렇게 카드만 쓰는 생활에서 좀 돈의 현실 감각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예요, 저한테.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지출 그런 것도 다 써봤었는데 그런 거를 한 작년에도 꾸준히 쓰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고정 지출 파악이 됐고 그렇게 제가 루틴하게 쓰는 돈들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니까 그거는 더 이상은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이런 돈을 쓰는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속 기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계부 페이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일종의 투두 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9월 셋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뭐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주별로 제가 그냥 할 일을 쭉 나열해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꽤 오랫동안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청 진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다 웬만큼 다 밀어놓고 그 다음 주에 맨날 똑같은 거 써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페이지로 중간에 바꿨어요. 이럴 거면은 호보니치 커즌을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그 주간에 할 일 주간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썼냐 하면은 그 매주 어쨌든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날이 지나면서 추가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시작 전에 일단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을 여기 첫 번째 컬럼에다가 쭉 적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정해진 일들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시간으로 정해서 하는 일들을 먼저 여기에다가 각 날짜에다 표시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요일에 무슨 일 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 투두 리스트를 나눠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시간에 뭘 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로 시간을 요즘에 봐서 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밤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은 꼭 오전에 처리를 하자, 이 일은 그래도 밤에 처리하고 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할 일을 나누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제가 많이 처리를 했고 이렇게 씀으로써 그래서 다시금 그래 이렇게 위클리 월별 페이지가 효과가 좋고 필요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여기 하단 부분에 가계부 그 지출 내역도 여기다가 같이 써줄 거예요. 캘린더 같은 거 따로 그리지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 그렇게 한 페이지에 함께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의 블렛 저널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마감할 때 이렇게 건강 주기에 관련된 것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목표 페이지인데 이 전체적인 셋업하는 거는 아직 제가 영상 편집을 못해서 못 올렸는데 이거는 그 편집법을 올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한 해 동안 목표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달에는 어떻게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성취를 했나 이거 체크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8월에는 저는 1년에 독서 몇 권 하겠다, 유튜브 얼마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웠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뭔지 책은 뭐뭐뭐 3권을 읽었다, 유튜브는 뭐뭐를 올렸다, 친구는 누구를 만났다, 전시는 뭘 갔는지 못 갔는지, 등산은 갔는지 못 갔는지 이런 거 아트 저널링 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달 기록을 쭉 해가면 이게 다 채워지면은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세운 목표를 잘 완수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달 하고 있는 게 그 달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선택을 해서 사진을 뽑아주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2년 만에 파마를 해서 그거를 뽑아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지까지 한 달의 기록을 해주었고, 그거랑 별도로 이거는 제 후보니지 5년 일기장인데 이거는 육아 일기로 쓰고 있다고 연초에 쓸 거라고 연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바쁜 와중에 계속 엄청 꾸준하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벌써 8월 달에도 이 육아 일지를 열심히 써줬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게 10년 일기. 그래서 제 10년 일기장도 이렇게 기록을 해줬고, 제 10년 일기장은 매달 끝나면 이렇게 달을 리뷰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한 달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월에 기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은 어떠셨나요? 다들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벌써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9월에도 열심히 기록하면서 또 알찬 시간 같이 꾸려가 보도록 해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